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대구교통공사 경험 경력사항 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말미에 NCS 필기시험 준비팁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16일 오후 2시까지 원서 접수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 내용들을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가 하나하나 면접 문항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항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너무 대충 작성하시면 필기를 뚫더라도 면접에서 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부라고 대충 작성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는 김에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좀 서둘러가지고 지금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가급적이면 오늘 그 편집까지 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 이용해서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고 필기 공부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블로그에 설명해놨으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영상도 촬영을 해볼 거고요. 채용 공고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브리핑 뭐 그냥 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인원 많이 뽑고요. 직종별 담당 업무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직무 기술서들 써 있는 거 누르시면은 PDF 열리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보면서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채용 일정은 원서 접수 6일 금요일 1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필기시험 장소 공고 21일이고 필기시험 25일 일요일에 좀 특이합니다. 일요일에 봅니다. 그 다음에 금방 결과가 나오고요. 서류 접수 뭐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접 준비는 9월 2일 필기 합격자 발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이때부터 열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하고 뭐 면접 시험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필기랑 면접 관련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 경력 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철도 지원하시는 분들 컨설팅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실 텐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면접 준비할 때 경험 경력사항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서 잘 써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입사지원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건 면접 대비는 물론이고 이 성실함을 어필하는 척도입니다. 반대로 아예 비워놓으면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 질문에서도 지원자 아무것도 교육사항이고 경험 경력사항이고 아무것도 안 쓰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냐? 왜 안 썼냐? 안 썼는데 직무 관련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도 쓰셔야 된다. 건덕지 있는 거라도 갖다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읽어봐 주시고요. 프로젝트, 운전직 분들은 면허기관에서 학생장 한 거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리더십이랑 대인관계 어필 가능하니까요. 직무 관련해서 리더십이랑 대인관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르바이트한 내용을 경험사항 경력사항 어디에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내사항에 나와 있듯이 금전을 받았냐를 가지고 따져줘야 됩니다. 금전을 받았으면 경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은 재직이나 경력 증명서를 떼야 돼요. 근데 우리 아르바이트는 이런 거 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에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 돈 받은 건 경력이라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어차피 서류평가에서 적부로 통과됐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라서 면접 가서 문제될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면접관들은 면접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이걸 경험에 썼냐 경력에 썼냐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비워놓으면 그때는 이제 왜 안 썼냐 이런 식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경험사항 쓰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속 조직 단체명, 활동 기간, 뭐 활동 내용 이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요. 얘네 잘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활동 기간은 기억 안 나면 그냥 대강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산학, 교내 팀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공모전, 봉사 등 직무랑 관련 있다면 모두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봉사활동이 철도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무직에서는 봉사활동 기획,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을 활동 내용으로 쓰시면 직무 역량 중에 경영기획이나 사무행정 이런 거랑 연관 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면접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냐 이 활동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봉사활동 단체 안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예산 운영을 했다 그러면 봉사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경영 기획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쓰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기공학과야. 우리 학과 그 동아리 중에서 봉사활동 과정 중에서 쪽방촌 가가지고 정기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무 역량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경험사항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학력, 출신 지역, 인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이면 그냥 교내 학생이라고 쓰시라는 거고요. 스타벅스면은 그냥 카페 프랜차이즈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인적 정보 노출은 아니긴 해서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제 옛날에 쓸 때 교내 학생의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사항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 보시면 그 회사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근무 부서, 퇴직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적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좀 내려가면 금전적 보수를 받고 한 거고 재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요. 경력 증명서를 보고 잘 입력해달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력, 출신 지역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명은 이제 적으셔도 돼요. 회사명 쓰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인적 정보나 이런 게 노출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퇴직 사유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른 기관들은 이 퇴직 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약 만료, 경력 개발, 업종 변경 이런 것들로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뭐 내가 만약에 운전직으로 지원을 해. 근데 내가 이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 그러면 이거 업종 변경이잖아요. 예, 그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개인 사정, 건강 악화, 이직 준비 이런 표현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뇌피셜이고요. 이직 준비보다는 경력 개발이 어감이 좀 더 좋잖아요. 내 경력을 개발하려고 이직 준비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작성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활동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경험 같은 경우에는 교내 밴드부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밴드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했냐는 거야. 사무국장으로서 조직 개편하고 업무 분장을 정했다.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게 경영 기획이나 인사랑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경력 쓸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 어떤 직무 담당했는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동 변속기 양산 개발, 전기차 감속기 개발 이런 식으로 차량 관련된 거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영무원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얘기 써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경험 경력사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그래서 잘 생각해가지고, 제가 샘플까지 드렸잖아요. 잘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기술서입니다. 경력사항이라고 제가 잘못 써놨네요. 기술서입니다, 기술서. 자, 말씀드린 대로 면접 준비할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잘 해 둡시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회사명은 기재가 가능하다. 블라인드 준수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채용 기준 좀 더 말씀드리면 필생대학교 학생이다 그럼 교내 학생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 지금 여기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건데 필승구청, 뭐 강남구청이야 예를 들어서 필승구청 민원실이다 그러면은 그냥 지역구 민원실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남이다 뭐 필승구다 이렇게 구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500자 제한이 있으니까 기술서 핵심은요. 직무기술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PDF 파일 옆에 두고 보면서 쓰시는 겁니다. 조직명, 직책, 기간, 개월수, 수행 내용, 성과, 입사 후 기여 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또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앞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주요 성과는 수치화해서 써주는 게 좋고요. 역량은 제가 밑에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500자니까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사무직을 먼저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이거 뭐 대괄호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기간 쓰고 몇 개월인지 써주고요. 수행 내용 이렇게 역량에 해당되는 거 써주시고요. 실제로 뭐 수행했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수치화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수치화하기 좀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입사 후 기여 방안이 중요하죠. 어떻게 기여할 건가? 그냥 좋은 말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능숙한 고객 응대를 통해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 향상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들은 다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 기획이랑 예산 집행, 동아리 부원 채용하고 교육했다, 고객 관리했다 이런 얘기고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역량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기획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도 후배 교육하고 단계별 업무를 부여하는 등 적응과 역량 향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고객과 소통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 말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관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으실 거죠. 운전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철도 공공기관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쉽지만 뭐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입교해가지고 교육받은 내용들 있잖아. 그거 쓰셔도 사실 크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구교통공사는 특히나 교육사항 작성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웠다. 주요 성과, 이렇게 책임감 있는 태도 향상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운행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 방안, 적응하고 편안한 열차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정시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쓰셔도 되는 거고요. 기술직은 뭐 유지보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내 자동 제어 실험을 했다. 유지보수다. 이런 주제로 자동 제어 시스템 분석, 고장 진단, 유지 정비를 했다. 성과. 이런 거 향상됐다고 써주시면 되고요.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직무 기술서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지식 향상됐다. 뭐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자신 있는 것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사 후 기여 방안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유지보수 철저히 해서 고객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안한 열차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제가 보여드린 예시를 결합해가지고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사항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막 넘기시는데요.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회사명은 기재해도 돼요, 자소서에. 그 다음에 불성실 기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표절입니다, 표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소서 분석 올릴 때 가급적이면은 문장들을 일일이 써서 예시를 드리지는 않아요. 아래서도 3번, 4번 문항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져왔는데요. 왜냐면 그거는 경험이 똑같긴 어려우니까. 근데 1, 2, 5번은 회사 관련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성 예시를 안 가져왔습니다. 템플릿 정도만 드리지. 왜냐면 표절 걸리면 진짜 탈락이거든요. 요즘에 챗GPT나 이런 것 때문에 표절 검사기를 기업들에서 더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이 말이 뭐냐면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면접관들이 입사 지원서를 읽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상 있으면 관련해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감점 받는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적고지만 성실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시가 아주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 블라인드 때문에 얘네가 예시를 줬는데요. 뭐 여중, 여고, 남중, 남고 이런 거 성별 나타내는 거 금지. 의무복무 분대장, 기타 군대 관련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모 단체에서 모모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데 뭐 이런 거죠.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동료들을 안전하게 수송했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제가 다른 기업 분석할 때는 군대 얘기 써도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운전 업무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남자냐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 부사관이나 장교가 운전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대구교통공사에서는 군대 관련이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대 얘기는 피하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공공기관으로 얘기해도 돼요? 돼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부모님, 뭐 고향의 경남, 엄마로서 뭐 이런 얘기 블라인드에 걸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사실 보여드리려고 빨간 별표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원 직종, 지원 분야에 지원한 이유를 특기, 역량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단은 우리가 항상 자소서든 면접이든 볼 때 이걸 왜 물어보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에 대한 충성도 검증과 자기개발 능력 검증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보다도 직무 충성도긴 하죠. 이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기를 물어보는 건 이 사람이 이직할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구교통공사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이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 기관 지원 동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 많은 철도 기관 중에 대구인지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직무로 물어봤다는 거는 쉽다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되겠고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할게요. 우리는 그 직무 지원 동기보다도 내가 역량이나 특기를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강점을 골라야 돼요.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 기술서를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지식과 기술 중에서 내 강점을 고르는데 중요한 건 태도는 운전직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합시다. 태도는 태도와 지식, 태도와 기술이 결합했을 때 힘을 발휘하지 혼자서는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 직무기술서 태도를 보면 문제 해결 능력과 업무 규정 준수 이런 태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를 가지고 사무직을 선택한 이유로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규정 준수는 기술직에서도 이런 역량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영무직을 지원한 동기로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응대 능력이 지식과 기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엑셀, 한글 등 업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뛰어나서 원활한 행정 업무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런 직무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단 차량 운영, 운전직은 예외예요. 왜냐? 입교해서 배워보기 전까지는 이 직무가 나랑 맞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그래서 재확인하는 습관과 침착한 판단력, 이게 직무 기술서의 태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강점이다. 그래서 운전직에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내가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입교를 결심했고 실제로 잘 맞아서 천직이라 생각해서 직업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멘트들 그대로 쓰지 마세요. 표절 걸립니다. 잘못하면.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강점을 골랐다 칩시다. 강점을 골랐으면 이제 직무랑 이어줘야 되거든요. 직무랑 이어주자고.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나 내가. 그래서 현장에서 안내하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고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 도면 관련 지식이 직무 기술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역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선택했다. 통신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거를 통해서 유지보수와 임직원 간의 뭐 무전이나 이런 거 있죠.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내가 가진 역량과 철도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엮어가지고 작성해주면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사실상 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템플릿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직무 선택의 이유, 내 강점을 통해 직무에서 어떤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이런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이 뭔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이 강점을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러왔는지 써주셔도 돼요. 지금 분량 500짜리 또 써야 되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응대 능력을 어떤 식으로 길러왔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길러온 고객응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무직으로 입사한다면 시민 안전과 편리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분량이 500자. 어떻게 보면 뭐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어떤 강점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려고 이 직무를 골랐고요. 그 강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렀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쓰다 보면 500자 금방 차실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공사의 비전 아주 친절해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 공기업으로 도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저는 뭐 혁신,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안전이랑 편리한 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충성도랑 내 자기개발 능력, 어떻게 이거를 입사 후에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입사 후에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은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5번은 공사가 어떻게 할지를 묻는 거니까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과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건지 작성해주면 되겠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네 가지로 좀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네 가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이디어 짤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안전을 달성을 하면은 편리한 이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 분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을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야? 순회 점검할 때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런 것들은 구체화시켜서 쓰라고 해요. 어떻게 꼼꼼하게 할 건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가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인적으로를 예방하겠다. 성실한 태도로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뭐뭐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좀 더 상위의 것, 기간 오래 걸리는 것들,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좀 비효율적이고 직원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어떠어떠한 기술이 요즘에 우리 업계에서 우리 직무에서 굉장히 핫한데 그거를 도입해서 안전한 정비에 뭐 어떤 것들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고객 만족 한번 볼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청, 고객 지향적인 응대, 역지사지, 태도, 편안한 승차감, 운전지 그죠? 정위치 정지, 안내방송 철저. 기술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시설물 고장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직무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고객 설문과 민원을 취합해서 개선 과제를 하겠다. 뭐 신입사원으로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템플릿은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신뢰, 스마트, 공감이 인재상이다. 가장 부합하는 거는 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줘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뢰, 공감, 스마트 이 키워드만 보고 쓰시면 안 되고요.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샅샅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를 보면은 이제 신뢰는 뭐야? 행복을 창출하는 신뢰형 인재고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공감도 모두와 소통하는 공감형 인재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스마트를 보면은 미래를 여는 스마트 인재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얘네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맞춰서 제가 신뢰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맞는 거고 신뢰 2는 여기에 맞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신장. 근데 이거 4번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일단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고객님의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린 사람.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러면 이제 내가 고객별로 해당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뭔가 제공했던 경험들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신뢰 쪽은 그 사무나 운전직이 좀 적절하죠. 기술직 분들을 쓰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은 뭐가 있어요? 고객과 동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사람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에게 공감해 준 거. 예를 들어서 뭐 적응을 못하는 동료를 도와준 경험이라든가 동료의 힘든 개인 사정을 듣고 한동안 내가 대신 야근을 해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과 헌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 책임감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 헌신, 희생해서 조직에 기여한 경험 얘기해주면 되고요. 사회적 가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조직에 기여한 거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솔선수범과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선수범이 뭐예요?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걸 나서서 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거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로 넘어갑니다. 도전과 열정. 근데 스마트는 진짜 어려워요. 보면은 그 분야별 직무 역량과 융합 역량을 갖춘 그 시너지 창출형 인재, 성과 창출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사업 개발, 사업 다각화, 국내를 넘어 해외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경력직 분들이 쓰기에 좀 적절한 그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스마트 도전과 열정으로 임해서 성과낸 경험 얘기해주면 되고요. 시너지 창출이니까 팀 프로젝트에서 탁과생들이랑 뭐 이것저것 했던 거. 뭐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과야. 건축이랑 토목이랑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전 직장 경험 있으신 분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사업 개선하고 신사업을 추진해 봤다라든가 해외 사업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거 있으면 골라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 제일 만만하니까 도전에 임했던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도전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좋고요. 결과 측정이 가능한 걸로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도전에 성공했다라는 게 어필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뭐 몇 점을 목표로 했는지 명확하게 써주고, 팀 프로젝트에 뭐 몇 등 몇 점을 목표로 했는지, 인턴 기간 중 마지막 발표에서 몇 등 하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업무 실수, 빵건, 안전사고, 빵건, 매출 몇 프로 향상 등 이런 거 성과, 그 다음에 뭐 사소하게라도 국토 대장정이나 마라톤 완주했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저는 템플릿이랑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건 도전 열정으로 썼기 때문에 스마트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로 하는 일을 달성하고자 항상 적극 배우며 끈질기게 노력하기 때문에 스마트한 인재라고 자부합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낀과 동시에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자 힘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해서 다녀왔다. 혼자 힘으로라는 거니까 이게 도전이죠. 열정이죠. 자, 평범한 대학생을 하던 도중 입시와 취업의 틀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금전 문제를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 알바를 해서 저축을 했어요. 이미 일본 가기 전부터 도전이죠. 그 다음에 일본 학원에 다니며 현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비를 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연수를 갔어요. 2년간의 노력 끝에 이런 거 일부러 써준 겁니다. 문화를 익히면서 곳곳에 친구들을 사귀며 다양한 관점을 익혔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현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문화적 특성도 습득했다. 그러니까 생활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은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고 이러한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매사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성을 발휘하겠다. 스마트하게 근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니 선생님 일본 갔다 온 거랑 철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그런 도전정신이랑 열정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인재상에 부합하다는 거를 설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작성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아마 4번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요즘에 적극행정이라고 새로운 방식의 근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도태되기가 쉽거든요. 근로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이 엄청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꼭 기술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계 업무를 내가 담당하게 됐어요. 나는 회계 업무를 안 해봤지만 이대로 가다간 관리가 안 돼서 세금 처리나 급여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ERP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해 야간을 불사하고 매뉴얼을 정독하고 이전 자료들을 참고해 직접 내가 결산 자료를 만들어보고 비교해봄으로써 역량을 높였다. 필요할 땐 그 퇴직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배웠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한편 더 완성됐죠,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얘가 갑자기 퇴사했어. 그죠? 이게 기술 변화는 아니지만 내가 기술을 또 익힌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를 쓰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기술 변화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경험이 없단 말이야, 사실은요. 그죠? 거의 없어요. 기술직 공대분들은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익히기 위해 독서, 학교에서 교양 과목, 유튜브에서 뭘 봤다, 주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식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더 좋은 건 실습이나 기술을 활용해 봤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 요즘에 되게 핫하죠. 이렇게 이제 생산 시간을 절약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이라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독학했다, 실제로 모모를 만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조업에서 이걸 활용해봤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나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3D펜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벽돌 부서진 거나 이런 것들 3D펜으로 보수 작업하고 다니시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더욱 사소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좋아요. 카페 근무할 당시에 점주님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야. 왜냐면 나는 이제 계속 일을 하지만 누군가를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키오스크를 처음 활용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와.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계속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업무 포화가 이상이 됐거든요. 나도 처음 써봐서 잘 모르면 업무 지연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미리 철저히 학습하고 익혔다. 나아가 주문 방법 등 고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들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능에 대한 조작법을 이미지와 설명이 함께 있는 간단한 설명서로 만들어가지고 키오스크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문의를 좀 하기는 했지만 내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대안, 설명서를 보고 고객님들이 직접 하기도 해서 업무 포화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템플릿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 예시, 요것도 서울교통공사에서 문제 해결 능력 어필하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얘도 해당이 됩니다. 자, 교통공모전 당시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학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미 첫 문장에서 끝났죠.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걸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론만으로는 내가 추상적이어서 이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AD랑 PC 크래시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적용해보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 결과
타당한 대안을 도출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환경 변화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새로운 환경의 변화? 그게 그냥 지금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항입니다. 교통 전문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쓰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 지네가 해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그죠? 공사의 비전을 제시해봐라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경험이야 그냥 쥐어짜내면 나오는데 이런 건 뭘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 내 행동을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내 행동 쓰는 문항 아닙니다. 자, 사장님의 신년사에서 얻어갈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말씀하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선별해가지고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또 갖다가 베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판단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 가져다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1번 고객만족 측면이에요. 그래서 고객만족도 100%를 달성하겠다. 철도 분야에서 국가 고객만족도 지금 15년 연속 1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 교통기관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 만족을 위한 방안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구형 통합교통 마스, 공공기관의 전담 마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 마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인데, 기사를 보면요, 23년도 철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대구교통공사가 지금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자. 무사고였대요.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일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아주 그 대구교통공사 뽕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는 면접 갈 때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공사에 어떤 기술 도입하면 좋겠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놓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교통공사 출범 이유를 간단하게 써줘도 좋아요. 이건 비밀인데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은 살짝쿵 나옵니다. 그 다음에 N가지 측면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요. 500자 분량이기 때문에 2개 쓰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모자르면은 조금 이제 이 첫째, 둘째가 부실하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고해가지고 이런 템플릿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사장님 신년사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첨삭 프로그램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모두 다루는 컨설턴트입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항상 이제 면접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면접 기반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바라보고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면접 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필은 안 한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죠. 대필은 안 해요. 대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이런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하는 거 있죠. 소재만 듣고 뚝딱뚝딱 써주는 거를 우리가 대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을 토대로 500자를 갖춰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완성도가 높다, 들어가야 될 내용 다 있네 싶으면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다듬고 문장 순서 재배열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첨삭 1회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카톡으로 여쭤볼 겁니다. 그때 상황,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면접 대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로 첨삭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왜 2회 첨삭부터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써놨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소재를 바꾸고 싶대. 그런 부분들은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제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분쟁 방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해설해 놓은 거 참고해가지고 5문항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도 완성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첨삭을 진행을 해서 끝내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첨삭을 진행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당 35,000원 저렴하게 모시고요. 5문항 다 하면은 만원 할인해서 165,000원에 진행을 하고 16일 14시 오후 2시가 마감이기 때문에 저도 15일 21시 정도까지는 신청을 마감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적부인데도 코레일 9호선 운영부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첨삭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면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거를 감안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메일로 자기소개서 송부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저한테 이 오픈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제가 아쉽게도 이제 지금 영세해가지고 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현금 영수증 100% 이제 발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받으시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필승의 불꽃 첨삭실 여기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필기 공부 팁 잠깐 알려드린다고 했죠. NCS가 40문항이 나와요. 전국은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요. 사무직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정보, 직업윤리고 사무직 외에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똑같고 기술능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 문제해결, 대인, 직업윤리는 똑같고 정보랑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인관계, 정보능력, 직업윤리, 대인관계, 기술능력, 직업윤리 여기는 NCS 워크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워크북 교수형 워크북 있죠. 그걸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어디서 보냐고 여쭤보실까봐 직업기초능력 여기 NCS 주요.kr 직업기초능력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직업윤리다 누르세요. 교수자용 가이드북 요거 있죠? 요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요거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 앞에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목차 잠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넘어가가지고 직업윤리 지도 35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도 나오는 것부터 학습 모듈 나오는 것부터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주요 내용에 있는 윤리 의미, 윤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한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는 지금 안 나오죠.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 코레일 샘플 문항 해설, 문제 해결 능력 특강, 수자원공사 NCS 기출풀이,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상황 판단, 필세 상황 판단까지 조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특강은 사실은 이게 명제 참고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코레일 샘플 문항, 한국수자원공사, 필세 상황 판단 요거 3개를 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자원공사 문제 풀 때도 수리 능력은 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교통공사 입사 지원서 해설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첨삭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면접 특강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아직 시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튜브에 또 홍보 영상이나 커뮤니티에 공지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접수 잘 하시고요. 필기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